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벌써 이제 추석도 지나갔고,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또 이제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연휴가 다가오는 구간에,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그래도 좀 시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대도 어느 정도 이제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도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한 상황에서 연휴가 다가오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데 반등이 나와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10월 달 남은 일정을 대응을 해야 될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4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4분기가 시작이 되는 와중에 아마 지금 주식시장을 쳐다도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부터는 손 놓고 있을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이제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슬슬 대응해야 될 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연휴가 지나가게 되면 12월 달까지는 딱히 연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4분기에는 대응을 굉장히 잘 해놔야지 어느 정도 수익적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잘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고 향후에 우리가 종목들을 다시 한번 대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마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결국엔 이 물려있는 종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라는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이번 이 10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까지 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놔야지 그래야지 또 향후에 추가 매수 대응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10월의 주도주, 그 다음에 개별주에 대해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10월에 이 주도주, 그 다음에 개별주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나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주도주 종목군들을 조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 종목군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저저번 시간부터 그냥 9월, 8월 내내 쭉 강조드리던 부분이 있었죠. 8월도, 9월도, 10월도 계속해서 개별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주를 절대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해서도 대응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건지 한번 이 대응 전략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는 악재가 전체적으로 좀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악재가 우세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 지나가면 그래도 악재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석 연휴 동안에 나왔었던 악재들이 더 심화가 되어버렸죠. 금리 우려감들이 더 심해졌고 금리 그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도 더 심해졌고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휴 동안에 셧다운이 다행히 좀 그래도 이제 임시로 통과가 됐다라고는 하던데 메카시 하원 의장까지 민주당이랑 그나마 소통이 되는 이런 이제 하원 의장까지도 해임이 됐다라고 하니까 나왔었던 악재들이 전체적으로 더 심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졌다 보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연휴 기간 동안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휴 기간 동안에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와버리니까 그대로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연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의 급락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도 여전히 악재가 시장에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의 이 우려 섞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에게는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평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지금 현재 금리 상황도 전체적인 기업들에게는 무리한 금리 수준이다. 여기가 마지노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리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조금 동결을 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슬슬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미증시의 현재 상황이에요.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뭐냐면 미증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제 연간봉입니다. 연간봉인데 미증시가 2년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기만 했었죠. 그러면서 2년 연속 하락을 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죠? 1년 하락을 했더라도 잠시 조정받다가 그냥 올라가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2년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최근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랐었던 부분을 다 뱉어내 버렸죠.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었던 부분을 다 뱉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려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미증시는 계속해서 쭉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한 차례 조정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쪽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연준에서도 매파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라고 이제 FOMC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고금리 기조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 10월 달에 대한 대응 전략이잖아요. 그동안에 9월 달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은 내리 하락만 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9월 달에 한 달 내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정말 좋지 않은 장이 펼쳐졌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슬슬 살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슬슬 다시 한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줄 만한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는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서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이번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올해 올라갔었던 걸 다 뱉어내고 이전 지지 라인을 확보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보하려는 지지를 하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증시는 현재 이러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뭐 달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다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만한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바닥을 잡아줄 만한 무언가 신호 정도는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바닥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어제 장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제 장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자, 어제 장세를 기억을 하시겠지만 오전에 한번 올렸었죠. 그러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듯 하더니 그대로 다시 오후장 되니까 다 물량을 뱉어버리는 모습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오후장에 반대 매매 회피성 물량이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시장이 코스닥의 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0%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이 슬슬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날에 이제 한가 잡히면서 팔 수는 없으니까 오후장 돼버리면은 반대 매매 회피성 물량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는 시장이 이번 주의 시장이었죠. 어제에도 비슷한 그러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항상 하락기에 접어들 때에는 반대 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 바닥을 슬슬 확보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떨어지기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0% 정도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분명하게 많이 떨어졌고 이전 구간에서 이제 또 지지라인은 어느 정도 확보할 만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좀 잘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도달을 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반대 매매 회피성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신용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완벽하게 뭐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바닥을 확보해 주려는 시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신용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이제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바닥을 잡아주면서 결국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사실 호재는 부재해요. 그죠?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슬슬 이제 잦아들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바닥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 바닥 잡아주고 반등 나올 때 반등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시장의 강한 반등은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의미 없어진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예상을 해보면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은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겠죠.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좋은 이야기라고 할 만한 거는 무언가 주도주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이제 이 지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쪽에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 한 번에 좀 끌어올려질 수 있을 만한 뭐 호재거리가 나와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FMC에서 이번에 강하게 얘기했고 연준 인사들이 워낙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워낙에 글로벌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연준에서는 한번 비둘기적인 발언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시각으로 한번 이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무언가 미국에서 지금 뭐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된다라든지. 그런데 사실 어떤 것도 무언가 지금은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10월 달에는 굉장히 세밀한 그리고 개별주에 대해서도 주도주에 대해서도 나눠놓고 잘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 내에서도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나누어서 2차 전지는 이렇게 반도체는 이렇게 주도주 대응하면서 개별주 동시에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잘 섞어서 대응을 해야지 10월 달에는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준비를 지금 잘 해놓으면 10월 달 남은 일정 동안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1월 달까지도 저는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이러한 매매를 실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금 현재 악재 흐름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어요. 호재도 지금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죠.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고 악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일단 전체적으로 뭐 호재거리가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호재거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 당장의 시장 환경을 생각을 해서 당장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잡아줄 만한 시도는 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강하게 흐름이 나오기 어렵다. 호재가 없고 시장이 강하게 흐름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2차 전지 여전히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장의 강세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이 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자꾸 벽에 막 막혀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강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조금 더 이제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개별주 순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8월, 9월 달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8월, 9월 달 시장이 결국에 안 좋았잖아요. 좋았다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했으니까. 8월, 9월 달 시장이 안 좋았는데 8월, 9월 달 시장에 결국에는 주도주는 계속해서 쉬어갔었죠. 주도주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와중에 결국 이 8월, 9월 달 시장에 강세가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러면 당장이 좀 떠오르는 게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이라든지 결국에는 개별주에 속하는 종목군들이 순환이 잘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월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같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재거리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힘이 받쳐주고 그러면서 주도주가 살아나는 그림이 나와주면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서 10월 달에 결국에는 바닥을 잡아주면서 호재거리가 부재하다라고 한다면 8월, 9월 달에 나왔었던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개별주 순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개별주 순환에 대해서. 물론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대응을 할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할 준비는 해놓고 계셔야 되는데 대응을 할 준비를 하는 와중에 개별주로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 나가야지 10월 달에 수익을 챙겨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수익 챙겨 놓은 걸로 주도주를 대응할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이번 주 그리고 주말 연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주도주와 개별주를 나누어서 10월 달에 수익 볼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닥 잡는 그러한 신호들이 미국 증시, 우리 증시 동시에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매매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9월 달 계속 떨어졌고 추석 껴 있었고 추석 지나고 나서 이번 주도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조금 더 바닥 오르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 관망하는 태도가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부터는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끝났죠. 금요일 끝났고 금요일 끝난 다음에 연휴 지나갑니다. 연휴 지나가고 당장 다음 주 또 바로 본격적으로 4분기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건데 4분기 장세 시작하는 타이밍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신호들은 나와주고 있고 신호들이 나와주면서 그나마 주도주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주도주 쪽에서 반도체는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놓을 준비를 해야지 10월 달에 수익을 챙겨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수익을 챙겨 놔야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대응할 준비를 슬슬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오늘의 이 주요한 전략 내용이 핵심 내용이 10월 달에 주도주와 개별주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들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를 매수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으실 거고 사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 달도 그렇고 저저번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항상 한 가지만을 강조를 드렸었어요. 어떤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냐면 수급적인 부분을 항상 똑같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를 처음 이야기했었던 때가 벌써 이때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하락한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이 지지받는 구간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보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으실까봐 예전에 내용을 한번 이제 가져왔었어요.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매매한 것들을 가져오면서 이게 벌써 한 3개월, 4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한 것들 가져오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가셔야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 없이 혹시나 고점에서 물리는 일 없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비단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뭐 에코프로, 뭐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뭐 포스코 DX랑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이 이때쯤이었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이때 당시에 이제부터 올라갈 거다라고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한번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에 건드려가지고 매매했었던 내용 한번 이제 가져왔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고점까지 딱 갔었고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와버렸죠.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1, 2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서 요 정도 구간, 그 다음에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어느 이제 뭐 종목 진단 방송을 나가든 아니면 뭐 그 외 공개 방송을 하든 어떤 방송에서든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에 워낙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지지받는 구간이 딱 돼버리면 이 구간에서 항상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수해도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제 똑같은 이 방법으로 안내를 드렸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안내를 드렸었냐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은 지금 너무 좋다.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다 드렸었습니다. 수급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실질적으로 매매 내역까지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물량이 올라갔었던 물량들을 다 뱉어내 버렸잖아요. 그죠? 물량이 올라갔었던 물량들을 다 뱉어내 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힘이.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좋은 기업이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힘이 받쳐줘야지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의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9월달 내내 꺾여버렸죠. 그죠? 시장이 9월달, 8월달부터 내내 꺾여버리니까 시장을 이겨내려면 수급이라는 힘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수급이 다 빠져버리니까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1선 구간, 그 다음에 61선 구간에 지지받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항상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전 똑같이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급을 보시면 된다. 단순히 지지받는다고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지지를 받으면서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지지받는다고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수급을 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된다. 수급 이 정도만 들어와주면 분명하게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비엠도 다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수급에 의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급이 들어갈 때는 매수 관점으로 봤던 거고 그렇지 않고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이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이 여유로운 태도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수급 들어가는 최소한 이 정도의 수급은 들어와 줘야지 다시 한번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그러면은 기회비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여전히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은 힘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로 진행이 되면서 힘이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대응을 하셔야 되냐? 저는 여전히 같은 관점, 같은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그룹주, 뭐 2차 전지 장비주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 관심도가 그렇게 시장에서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 차례 순환이 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차례 순환이 돌았기 때문에 순환이 돌고 나면 결론적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어찌됐든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에 있는 거고, 지금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뭐 공개 방송이나 종목 진단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시장은 여전히 악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호재거리가 지금은 없어요. 호재거리가 없고 시장은 여전히 악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바닥을 확실하게 또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바닥 잡는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에 그때 추가 매수 혹은 대응을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시장이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슬슬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으려는 시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만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급이 어찌됐든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시장에 관심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달에 우리가 그냥 숟가락만 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놔야지, 수익을 챙겨놔야 여기에서 무언가 해칭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서 2차 전지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10월 달에 우리는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봤으니까 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죠. 지금 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시장이 급락하는데 그래도 좋은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와 지금 현재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힘이 살아있는 구간이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힘이 살아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힘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이 어느 정도 흐름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 환경이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좋은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죠. 그죠? 4분기의 업황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감산 기조 더 이어가면서 낸드 같은 경우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낸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D램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괜찮았었거든요. 워낙에 최근에 뭐 HBM이라든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가지고 D램 업황 같은 경우에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낸드 업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격적인 부분이 바닥 잡고 반등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타이밍 됐다. 낸드 가격까지 올려버리자.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 빠르게 다 회복시켜버리자. 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낸드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번 타이밍에. 자,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접어들잖아요. 4분기에 실적 회복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 회복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업황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차오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고,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반도체가 그야말로 힘든 구간, 겨울이라고 표현됐었던 구간이 벌써 2년이에요. 그러면 2년이 지나간 끝에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 온 거잖아요. 그럼 매매 준비를 해야죠. 수급까지도 지금 잘 살아있죠. 수급까지도 잘 살아있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도주 구간 가운데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섹터 가운데 반도체는 지금 수급도 살아있고 호재거리도 약간씩 나오고 있으니까 슬슬 매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급 들어오고 좋은 이야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장 관심 들어가는 타이밍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10월 달부터 매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미 반도체도 저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 외에 소부장 쪽에서 저는 최근에 이 거래량이 차오르는 종목들이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접근했었던 시기를 보게 되면 자, 요때예요. 자, 요때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제가 에코프로를 접근을 했었는데 이 에코프로가 언제쯤이었냐라고 한다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 접근을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구간에 왜 접근을 했느냐? 조정 이후에 수급이 다시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수급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힘이 들어가는 거고 시장을 이겨내는 어떤 무언가 이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해준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 반도체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러한 종목도 다시 한번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앞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까지 있으니까 전고점 뚫어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지금 반도체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그림이 최근에 한번 나와준다? 그러면은 10월 달에 단기 주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림 나오는 종목들을 지금 계속해서 서칭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주부터 수익 봐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매매해야 되니까. 그럴 타이밍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절대 손 놓고 있을 타이밍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해칭해서 수익 챙기셔야 돼요.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에서 수익 조금 더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 어느 정도 이제 주도주 역할도 해줄 것 같고 좋은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별주도 슬슬 매수를 할 준비를 또 하셔야 돼요. 자,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살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왜 이 개별주를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제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개별주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그동안에 조금 이제 많이 했었어요.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추석 전에 한 방송이에요. 추석 전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노려야 될 거는 추석 이후에 반등 구간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10월은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기 때문에 수급주를 노려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급주에 대한 부분을 제가 미스터 마켓 나오면서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결국에는 10월 달에는 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8월 달, 9월 달 장세 생각을 해보면 8월, 9월 달에 시장이 막 하락을 했죠.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한 와중에 막 로봇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수급 들어가면서 막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자, 다시 한번 코스닥 지표를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슬슬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여전히 호재가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스닥 기준 850선을 그어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박스권 장세에서는 개별 수급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주에 슬슬 이런 그림이 저는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시장이 바닥을 잡아줄 거니까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겠죠.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 기다려서 반도체 준비하고 2차전지 준비하면서 다음 주부터 당장에 수급 들어가는 개별주들을 우리가 슬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8월, 9월 달에도 비슷한 그림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8월, 9월 달에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서 결국에는 순환이 잘 나왔던 건 개별주였어요. 개별주, 이 구간에. 개별주가 결국에는 순환이 나오면서 무언가 먹거리들이 많았었지 주도주가 막 활발하게 살아나는 시장이 아니었었거든요. 10월 달에도 비슷한 그림이 결국에는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의 긍정적인 호재가 아직까지는 부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부터 당장에 여러분들은 반도체는 조금 더 2차 전지보다는 빠른 타이밍에 어찌됐든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수급도 살아 있으니까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만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 굉장히 이제 벌처럼 쏴가지고 매수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개별주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잡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10월 달에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 접어들잖아요. 그죠? 실적 시즌 접어들면서 실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분기에 또 이제 뭐 양도소 회피성 물량, 그 다음에 또 4분기에 새롭게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실적에 또 새롭게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종목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분기가 넘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또 이슈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에 10월 달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이슈에 따라서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수익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챙기셔야지 10월 달에 재미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8월, 9월 달에 재미가 없으셨잖아요. 10월 달에 재미 있으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최대한 챙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도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재미를 챙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이 개별주를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개별주를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개별주를 또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개별주를 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잠깐 또 특별 출연을 하십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10월 4일 날 추천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시장이 그때 마이너스 4% 코스닥이 급락한 시장에 이제 아침에 이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주민터넷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주민터넷이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뭐 플랫폼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민터넷이 뭐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받아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날 당일에 이제 바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한번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주민터넷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왜 추천을 드렸었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러한 그림들을 꾸준하게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주민터넷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그동안에 조용했었죠. 그죠? 조용한 그림이 쭉 나오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종목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당일 10% 정도의 수익권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관점을 그대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뭐 그 다음에 개별주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주민터넷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쭉 나옵니다. 그죠? 차익 실현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슬슬 바닥 잡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그냥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물량이 안 들어가니까.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매수를 하면 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확실하게 잡는지,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가는지 요거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다 어느 정도 다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대로 작용을 해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수급이 크게 들어가고 있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닥 잡아주는지 확인하고 수급 들어가는, 아까 주민터넷의 그림과 같이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 차례 정도만 밀어준다라고 한다면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거구나,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다음 주에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수급이 한 차례 확 강하게 들어가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나와 줄 거예요.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힘을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을 토대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선별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 또 선별을 하셔서 접근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수익 보기 힘듭니다. 10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는 잘해봐야 박스권 장세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호재가 없기 때문에 호재가 좀 나와주면은 그래도 주도주 끌고 가면서 개별주 같이 순환 나와주는 그림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호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당장에 강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당장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4분기 시장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무언가 수익을 챙겨 나가려면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림 나오는 종목들을 슬슬 접근할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바닥 잡고 수급 들어갈 때까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잘 살아 있으니까 한 차례 정도 더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도주와 개별주를 나누어서 대응할 준비를 좀 상세하게 하셔야 돼요. 2차전지, 반도체, 개별주에서 2차전지 조금 더 기다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수급 한 차례 정도 더 들어가는 타이밍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급이 당장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종목들 수급 들어간 게 뭐가 있는지 양자 컴퓨터 수급 들어갔네? 그럼 양자 컴퓨터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채권 네옴시티 좀 수급 살아있네? 그러면은 이 종목들도 한번 보고 이러면서 개별주들도 접근할 준비를 이번 연휴 동안에 저는 다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다음 주부터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개별주는 적어도 돈다라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개별주는 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수급에 따라서 개별주만 잘 대응을 하면 그러면 10월 달에는 그래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워낙에 시장이 힘들었어요. 저도 저번 달에는 종목을 많이 안 돌렸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9월 달 내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저번 달에는 많이 안 돌렸어요, 종목을. 워낙에 이제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많이 힘드셨다 보니까 지금 아예 주식시장 안 봐야지, 지금 아예 주식 안 해야지,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조금 보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익 볼 준비를. 10월 달에 수익 볼 준비를 하려면 결국에는 상세하게 주도주에 대한 포트, 개별주에 대한 포트를 좀 잘 나누어서 2차전지, 반도체, 개별주 나누어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쪽에서는 챙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10월 달에도 절대 재미있는 장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꼭 10월 달에는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장 바닥 잡는 구간 확인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또 바로 반등 또 계속 나오겠지. 뭐 다음 주도 바로 바닥 잡겠지. 이렇게 이제 속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잡아줄 것 같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슬슬 개별주 순환 돌면서 반도체 좋은 이야기 나와주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하나 둘씩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종목들 슬슬 잡아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를 저는 지금 10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박스권 장세는 우리가 8월 달, 9월 달에 뭐 예를 들면은 로봇주 강세 보였던 것처럼 그러한 종목들을 또 잘 잡아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서 박스권 장세에 맞는 개별주 장세, 개별주 종목을 좀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주도주 중에는 반도체가 조금 더 긍정적이니까 반도체 한번 매수할 준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주도주와 개별주는 따로따로 해서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힘이 좀 약하잖아요. 시장의 힘이 좀 약하니까 주도주 내에서도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개별주 내에서도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급으로 또 설명이 돼요. 우리가 로봇주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로봇주 같은 경우에 대장주, 2등주가 명확했고 4등주, 5등주가 명확했습니다.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잘 봐보시고 그 다음에 4, 5등주로 움직였었던 로보티즈나 뭐 티로보틱스나 이러한 종목들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주와 5등주, 4등주의 수급 흐름의 차이를 보시면 개별주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예로 들어서 10월 달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우리가 대장주 적어도 2중도는 잡아야지 그래도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장주 2등주를 잘 선별을 해야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선별을 어떻게 할 거냐? 강하게 수급 들어가 있는 종목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주가 아니죠.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선별을 잘해야 돼요. 반도체 그러면 선별을 잘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수급 강하게 들어가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개별주 선별적으로 수급 강하게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뭔지를 잘 선별을 하셔서 10월 달에 매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꼭 여러분들 종목을 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연휴가 또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연휴가 이제 또 3일 동안에 진행이 되고 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9월 달에는 굉장히 좀 쉬엄쉬엄 그냥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접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이 안 좋은데 그냥 조금 조심해서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이제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슬슬 어느 정도 이제 10월 달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다만 예전에 2차전지 주도주를 막 이제 잡으면 수익이 났었던 시장에서 약간은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개별주가 순환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한번 가능성이 생긴 그러한 상황이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달 장세에 맞게끔 여러분들은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워낙에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는데 이번 연휴 동안에 그냥 별 생각 마시고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푹 쉬시는 동안에 다음 주부터 12월까지 연휴가 없는데 12월까지 과연 어떻게 또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면서 연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연휴 잘 보내신 다음에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